안녕하세요. 여행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행의 의미와 여행의 종류와 그리고 여행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행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모둠별로 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여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관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종류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행복하게 내 삶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여행을 하거나 또는 해외 여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까운 곳은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해외에 갈 때는 대부분 아마 비행기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크루즈선을 타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도 해보고 싶은 여행 중에 하나인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듯 여행에 있어서 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여행의 방법과 일정, 경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고 싶은가요? 여행은 왜 어떻게 할까? 두 번째,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입니다. 학습 목표인데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여행의 일정, 경로, 방식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대부분 걸어서 했겠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서유기의 화면인데요. 서유기의 삼장법사를 이렇게 손오공이라든가 저팔계, 사오정들이 함께 걸어서 또는 이렇게 마차나 말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지요.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기차를 이용한 아주 빠른 여행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먼 장소까지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행이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대형 여객선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륙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었지요. 아마 무엇보다 여행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건 비행기라고 봅니다.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먼 지역까지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금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고 있지요. 교과서 17페이지에 교통수단에 따른 여행의 장단점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의 변화 과정을 교과서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유심히 살펴볼까요? 자, 도보로 고대에서 이제 걸어서 이동하게 되면요. 하루에 한 2, 30km 정도는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차로 이동하게 됐죠. 하루에 한 50km 내외를 이동했는데요.
마차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요, 주로 이제 종교적인 순례나 또는 예술 감상을 목적으로 이제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열기구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783년에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최초로 발명을 했고요. 1785년 프랑스의 블랑시아르와 미국의 제프리스가 영국 해협을 횡단하는 열기구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1800년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1800년대에 산업혁명과 함께 레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1811년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1841년에 영국의 토머스 쿡이 세계 최초의 여행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객선을 이용해서 시속 46km 내외의 여행이 이루어졌는데요. 1800년대 초 29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 증기기관이 아닌 내연기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엔진이 되겠죠. 발달하게 되면서 3, 4일이면 대서양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철도의 등장은 여행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객기의 등장은 지금 현재와 같은 여행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개인이 손쉽게 가장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는 어떤 교통수단이 여행에 큰 도움을 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터키의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 장면이 보입니다. 이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은요, 응해암이라고 하는 독특한 암석과 그 암석이 풍화 침식되면서 만들어 온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지형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걸 땅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열기구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정말 그 지형을 멋있게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가장 아름다운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터키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 카파도키아 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수고로움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통수단 자체가 곧 여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 크루즈 여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교통수단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 크루즈를 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 크루즈에 대해서도 열심히 한번 알아보면 나중에 저 크루즈를 타고 대륙을 넘나들면서 이 큰 대양을 넘나들면서 여행을 하는 날도 곧 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여객선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까? 어떤 영화가 있죠? 대부분 아마 이 영화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타이타닉이죠. Titanic was called the ship of dreams. And it was. It really was. All right, open your eyes. We go full ahead! Put your backs into it! Got everything I need right here with me. I figure life's a gift, and I don't intend on wasting it. You never know what hand you're gonna get dealt next. You learn to take life as it comes at you. When the ship docks, I'm getting off with you.
대표적인 기차 여행이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행 상품으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고 잘 씻지도 못하면서 냄새도 나는 그곳에서 이 시베리아를, 이 러시아를 횡단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르쿠츠크를 지나서요, 옴스크라는 곳을 지나서 모스크바까지 이동하는 총 길이가 9,000km가 넘는 어마어마한 기차 여행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꼭 한번 타고 싶습니다. 이 열차를 타다가 우리가 들르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런 전망 좋은 독수리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다리도 볼 수 있고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이런 항구도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 러시아의 여름 궁전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 정말 이곳이 멋지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펼쳐져 있을지, 어떠한 그 러시아만의 모습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차 여행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두대간 협곡열차입니다. V트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V트레인 장면을 보면 옆에 협곡 지역을 잘 볼 수 있도록 독특한 좌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부 내륙 순환열차라고 하는데요. 순환하기 때문에 O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O트레인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O트레인과 이 V트레인에 대한 간단한 경로와 설명이 또 지도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남도해양 관광열차라고도 있대요. 이렇게 지금 저는 조금 약간 촌스러운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남도 지역에 이 또 바다와 함께 그 남도하면 전라도 지역을 또 통과하게 되니까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관광열차라고 합니다. Would you mind if I join you? You're the world-famous detective, Hercule Poirot. Avenger of the innocent. Is that what they call you in the papers? And you are innocent? You're fun. A passenger has died. He was murdered. The murderer is on the train with us now. And every one of you is a suspect. So, let us catch a killer. A man was rummaging around my cabin in the middle of the night. You are certain it was a man?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have a man in my bedroom. What did you think of the dead man? You leave her out of this. Did he have enemies? Pick a number. The real killer is right here. One of you people. We're surrounded by lies! I'm sleeping here, where everyone can see me. And I can see everyone. Who takes up the knife? Cannot trust a one. Another one?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찾아 걷는 이 걷기 여행인데요. 요즘에 최근에 아마 이 산티아고 이 순례길이 굉장히 많이 TV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800km 도보 여행,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길들을
순례자들이 걷고 있죠. 대충의 경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요, 우리 지금 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랑스 길인데요. 시작하는 지역이 바로 생장피드포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요. 스페인의 여러 지역을 거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이어지는 약 8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입니다. 대부분 한 달 정도 걷는데요. 저기 사이사이에 아주 좀 사람들이 많이 걷는 지점을 이렇게 사이사이를 잘라서 이렇게 걷고 하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저 생장피드포르에서부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이 800km를 온전히 한번 걷고 싶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걷기 여행이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26개 코스로 425km나 되는 아주 긴 거리를 개발해 놨고요. 지금 밑에 보이는 사진은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요. 삼방산이 지금 앞쪽에 펼쳐져 있고, 거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도 보이죠.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느린 걷기 여행을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왜 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활동 설명입니다. 교통수단과 여행은 무척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은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와 가까운 여행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것 외에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거나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등의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는 나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아 소개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요, 내 주변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여행지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수단과 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